안녕하세요. 이번에 또 특고합 수전 설비 가치점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상 154라고 되어 있고요. 60Hz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DS 단록이죠. Disconnecting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약자 DS. 단록이 그러면 이게 전격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전격 전압. 전격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1541 때 1541 때 어떻게 됩니까? 170이죠. 170 kV가 됩니다. 그래서 전격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온 김에 우리 배웠던 거 쭉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칭 전압을 먼저 써보겠습니다. 공칭 전압 KV고요. 그죠? KV 기준으로 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럼 3.3이 있고 많이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6.6이 있고 그 다음에 20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22.9, 22.9. 그 다음에 66154 이렇게 있었죠. 그러면 3.3일 때 어떻게 됩니까? 3.6. 그 다음에 6.6일 때 7.2였고요. 22일 때 24, 22.9일 때 25.8 맞을걸요? 그 다음에 66일 때 여기하고 비슷하죠? 72.5, 72.5, 1541일 때 170.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온 거는 요거죠. 그러니까 170이 답이 되겠다. 170이.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나온 김에 자꾸 기억을 해서 머릿속에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가면 뭐가 나옵니까? MOF가 나오죠. MOF. MOF가 나온다. 이건 이제 MOF는 항상 옆에 따라 나오는 게 뭐 전력량계가 나온다 그랬죠. 전력량계가 그래서 옆에 붙어 있다. 왜 MOF가 필요한 거죠? PT하고 CT를 합친 거라 그랬죠. 그럼 PT는 전압이고 CT는 전류니까 V하고 I를 곱하면 전력이 나오는 거죠. 그 전력을 전력 양계에서 재려 그러는 거죠. 재는데 워낙 높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전력량을 다운시키는 거죠. 아래쪽에 보니까 CPD라고 납니다. CPD라고 나오는데요. 요거 뭐였습니까? CPD는 콘덴서형 계기형 변압기라 그랬죠. 뭐라고요? 콘덴서형 계기형 변압기 이렇게 하면 되죠. 콘덴서형 계기형 변압기가 된다. 요게 뭐다? CPT다 이런 얘기죠. CPT가 된다. 자, 기억을 하고요. 그럼 CPT는 왜 콘덴서형이라고 그랬냐? 여기 콘덴서 그림도 나와 있네요. 그죠? 이게 154잖아요. 지금 들어오는 게 요 라인이 154 라인이죠. 여기가 154 라인, 154가 돼. 그러니까 상당히 전압이 높기 때문에 이걸 그냥 바로 우리가 쓰는 그냥 PT를 쓸 수는 없고 해서 이것도 CPT를 쓴다. 콘덴서형 계기형 변압기라 그럽니다. 여기 이제 시험에서 이제 언급되었던 문제들이니까 잘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뭐가 나와 있습니까? 전압계가 있죠. 전압계가 나오면 항상 따라다니는 게 요거죠. 십자가. 이게 뭡니까? 전압계용, 전압계용 전환 개폐기. 전환 개폐기. 전에 동영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왜 쓴다 그랬죠? 여기 이제 삼상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삼상의 전압을 제의죠. 이제 L1, L2, L3를 제해야 되는데 전압계를 하나씩 다 붙여. 이러면 돈 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로 해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 했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한 거죠? L1, L2, L3가 들어오면 L1, L2, L3, L1, L2, L3가 되면 한 번은 L1 연결했다. 스위치를 돌리면 또 이제 2번 연결했다. 3번 연결했다. 하나에다가 다 연결하는 거죠. 다른 건 끊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터리 스위치죠. 셀렉트 스위치처럼 로터리 스위치다. 그 역할을 하는 게 이렇다 이런 얘기고. 요게 나왔으면 아래 나오는 거 있죠. 여기 있는 거. 자, 요것도 알아두셔야죠. 그래서 여기는 전류계가 달려 있는 거죠. 지금 전류계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럼 요거 벤치마크 뭐라 그래야 돼요? 전류계용
전환 개폐기 뭐 이렇게이죠. 이렇게 붙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 잘 알아두시고요. 앞에는 전압계형이었고 아래는 전류계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세트로 쌍으로 붙어 다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와 볼까요? 내려오면은 여기 뭐 여유율 몇 프로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건 뭐냐? 뭐 CT에 대해서 뭐 어떻게 써먹으란 얘기겠죠. 여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문제에서 우리가 CTB를 한번 구해봐라 뭐 이런 건데 자, 여유를 이제 25%를 주었습니다. 이때 CTB를 구하라. CTB를 구하려고 하니까 CT는 항상 2차 측은 5A가 나오는 거죠. 1차 측을 구해야 되는데 부하 전류를 구해야 되는데 없어요. 그죠? 그럼 이제 부하 전류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CTB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 부하 전류 요게 흘러가는 거죠. 요 전류 이 전류를 구해야죠. 부하 전류. 그래서 부하 전류를 구하고 요것 때 2차 5A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다가 뭘 하는 겁니까? 여유를 25% 주라 그랬으니까 이거 다 계산을 한 다음에 여유를 어떻게 해야 돼요? 1.25 뭐 이렇게 CT 여유율.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일단은 자, 부하 전류를 구해야 되고 그죠? 부하 전류에다가 1.25를 해줘. 자, 헷갈릴까봐 혹시 그러니까 다시 하면은 요 부하 전류를 구해야 돼. 그럼 부하 전류는 어떻게 했냐? 부하 전류. 부하 전류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 부하 전류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되죠. P는 루트 3VI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게 부하 전류죠. I는 어떻게 돼요? P 나누기 루트 3V 이렇게 가겠죠. 자, 이거 이제 너무도 잘 아는 공식일 테고. 그러면 P 나누기 뭐가 됩니까? 루트 3V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압이 지금 여기 쭉 라인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그죠? 154죠? 처음에 154에서 내려오는 쭉쭉쭉 내려오니까 여기도 154겠네요. 그죠? 그럼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154가 들어가겠죠. V 값에 154K분이니까 154가 들어갔고 P 값이 용량이 나와야 되는데 용량. 그죠? 용량이 나와야 되는데 용량을 알 수가 없어요. 용량을 알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아래 변압기 쪽으로 가야죠. 자, 여기 있습니다. 변압기가 여기 있어요. 자, 요 변압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이 계산을 좀 해봐야 될 텐데. 그럼 변압기 용량이 들어가야 되니까 용량이 전력을 얼마나 소비하는지 용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량이 여기 보면 이제 틴트가 주어져 있어요. 주어져 있고 설비 용량이 51 메가와트라 그랬고 수용률은 0.7내 70% 역률이 90%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용량을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이런 건데 참고로 용량은 어떻게 되냐면 단위가 kVA 이렇게 나오겠죠. MVA 또는 kVA 여기서는 메가와트급으로 나오기 때문에 MVA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일단은 설비 용량에다가 이걸 다 쓰는 게 아니고 70%만 쓴다 그랬죠? 그게 수용률이잖아요. 그 설비 용량이 여기다가 70%니까 0.7을 해야죠. 그죠? 이렇게 나와야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메가와트가 나오겠죠. 여기 이제 50일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설비 용량은 51 메가와트 나올 거고 곱하기 0.7 하면 되고 요게 역률이 있으니까 그죠? 여기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메가와트가 되는 거죠. 메가와트. 그죠? 0.70%만 쓰는 거니까 50일에 메가와트가 나오겠죠. 메가와트가 나오겠죠. 근데 이게 이제 그 메가와트가 요건 이제 유효 전력이고 피상 전력 메가 볼트 암페어로 나타내죠. 쉽게 얘기하면 메가
볼트 암페어로 나타내요. 우리가 그 kVA 있잖아요. 네, kW가 있고 킬로와트가 있고 킬로볼트 암페어가 있잖아요. 요게 비상전력이죠. 이건 유효죠. 여기 지금 유효 전력으로 나온 거죠. 이게 유효. 비상으로 고쳐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0률로 나눠지죠. 그래서 0.9로 나눠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 계산값을 계산기를 한번 눌러봐야 되겠니? 제 계산기를 어떻게 했더라? 예, 찾았습니다. 계산기 자꾸 눌러봐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시험 가서 실수합니다. 51 곱하기 0.7이죠. 나누기 0.9 됐죠?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왔냐면 39.66666667 6이 5개네요. 그럼 39.6666667 이렇게 나오니까 소수점 두 자리까지 해야죠. 우리는. 그래서 두 자리까지 하니까 39.67 되겠네요. 그럼 7로 고치고 그래서 39.67 MVA가 되는 거죠. 메가와트가 아니고 요게 용량이 되겠네요. 그죠? 요 용량. 자, 그럼 요게 용량이 나왔기 때문에 P 값이 나온 거죠. 그럼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요? 39.67이죠. 이게 39.67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근데 단위가 틀리잖아요. 그죠? 위에는 MVA고 요거는 KV니까 단위를 맞춰야죠. 아래쪽에다 맞추면 곱하기 10의 3승을 해야죠. 곱하기 10의 3승 합니다. 그러면 요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또 눌러봐야죠. 뭐 눌러보니까 자꾸 해보세요. 39.67 곱하기 10의 3승 나누기 루트 3 154부터 들어가죠. 154 곱하기 루트 3 여기 누르기가 편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은 148.723930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랬냐면 여유를 주라 그랬죠. 여기 보면은 위에 그죠? 여유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여유율 보통 25%죠. 그러니까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요 값에서 그죠? 요 값에서 요 값 그죠? 요 값에서 어떻게 돼요? 1.25%를 곱해야지. 곱하기 1.25. 아이고 잘못 났네. 곱하기 1.25 해야죠. 그래서 곱하기 1.25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 185.904912 나오네요. 그러면 185.904912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끊어야 되니까 185.90 이렇게 나오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암페어가 되겠죠. 암페어. 그럼 이게 암페어가 된다. 단위가 암페어가 되는 겁니다. 자, 암페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CTB를 정하려면 어떻게 돼요? 아까 시당초에 CTB를 정하려고 했으니까 185하고 185.90이라는 CT가 없겠죠. 그래서 1차가 200 정도 되는 걸 대충 찍어서 하면은 200대 5짜리 2차 측은 무조건 5A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서 CTB를 선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CTB가 된다. 자, 이렇게 푸는 문제가 있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거 보고 자, CTB를 계산해 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가 볼까요, 이제? 내려가 보니까 CT1, 2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G10이라고 있네요. G10는 뭐예요? G는 가스죠. 가스, 서킷, 브레이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G10이다. 쓸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가스 차단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가스 차단기다. 그럼 요게 전격은 어떻게 됩니까? 이 차단기의 전격을 쓰세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여기까지 154죠? 전부 다. 그죠? 여기가 변압기 1차 측이니까 154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게 전격이 170kV가 되겠죠. 여기에. 자,
그렇게 쓸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돼지 꼬랑이처럼 이렇게 된 거 있는데 앞에서 됐는데 이렇게 된 거 있죠. 부싱형 이렇게 돼갖고 여기 CT에 연결돼 있죠. 부싱형 변류기다. 변류기 전류를 변성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GCB에서는 가스를 쓴다. 그런데 무슨 가스를 씁니까? FX SF6이죠. 육보라 황가스. 그래서 무조건 가스 물어보면 SF6다 이렇게 대답하면 거짓 맞습니다. 어디에서 나오든지.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아까 여기 전류계용 전환계폐기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게 유효전력이고 K반은 무효전력이고 파워 팩터 역률계죠. 역률계. 이거는 전력량계.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아래쪽에 왼쪽으로 가면 이제 LA가 나옵니다. 라이트닝 어레스트죠. 근데 여기에 전격은 어떻게 됩니까? 전격 어떻게 됩니까? 1541 때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죠. 144죠. 기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나온 김에 또 복습을 해볼까요? LA에 이제 공층 전압이 있고 피레기 전격 전압이 있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22.9 kV일 때 요거의 피레기의 전격 전압은 배전선로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18 kV다 이런 얘기. 그리고 변전소에는 21 kV라 그랬어요. 18이 많이 나오니까 18. 18을 꼭 기억하다. 18을 기억을 해야 된다. 뭐 외우기도 쉽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541 때는 1541 때는 어떻게 됩니까? 144 이렇게 되네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154입니까? 22.9 154네. 그죠? 그럼 여기는 프레기 전격을 써라 그러면 144를 써야 되겠네. 그죠? 144를 써야 되겠네요. 당연히 변전소죠. 154니까.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22.9는 배전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18을 꼭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144를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거 더 있는데 그죠? 설명드린 거 나중에 참고해 보시고요. 다른 강의에서 설명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개라도 좀 기억을 하자. 두 개라도 기억하고 넘어가자. 이런 겁니다. 자, 아래쪽으로 그럼 이제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변압기 2차 측인데요. 2차 측인데 2차 측을 보니까 역시 CT5 갖고 CT가 있어요. 여유율이 있겠죠. 요거의 CT비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의 CT비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 구해 보도록 하죠. 일단 부하 전류를 구해야죠. 이쪽에서 흘러가는 부하 전류를 계산을 해야죠. 그죠? 그거에다 여유율 25%를 주고 이제 2차 측은 5A니까 그죠? 몇 대 몇으로 나오겠죠. 기본적인 거는 2차 측이 5A 그죠? 5A 나올 거고 1차 측이 이제 궁금한 거죠. 1차 측을 계산하기 위해서 부하 전류를 계산하는 거죠. 아까 여기 변압기 용량 나왔잖아요. 39.67 지금 P값 구하는 거죠. 곱하기 10의 3승 단위 맞추기 위해서 아래쪽 22.9 kV 나가야죠. 이거 지금 2차 측이죠. 2차 이거 여기 있잖아요. 22.9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22.9가 되는 거예요. 전압이 이제 154 이렇게 넣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22.9다. 그 다음에 곱하기 루트 3이 들어가야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여기다 뭐 해야 돼요? 여유를 1.25를 주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1.25 하면 되겠죠. 그래갖고 가장 나오는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는데 딱 안 맞아 떨어지면 비슷한 걸 찾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보고 따라하기는 그렇지만 자기 것이 돼야 되니까 39.67이죠. 곱하기 10에 3승 단위 환산하기 위해 10에 3승 하시고 아래쪽에 22.9
KB 한 다음에 루트 3 이렇게 한 다음에 곱하기 1.25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서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1250점 이렇게 나와요. 자, 요게 어떻게 나오냐면 1250.1902339 이렇게 합니다. 그럼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자르면 1250.19가 되겠네. 그죠?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부하 전류가 된다. 요게 부하 전류,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게 부하 전류인데 거기다 여유분을 25%를 중값까지 계산이 된 거죠. 그러면 1차 측에 여기 이제 변리비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1250짜리가 있을까요? 없겠죠. 적당히 1200 하면은 1200점 1200대 5 암페어가 되겠다. 그래서 이게 CT5의 변류비가 되겠다. 자, 요거는 이제 많이 해가지고 익숙하게 싹 보면 알 수 있도록 연습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래쪽으로 좀 더 내려가 볼까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아까 이게 50이 나와 있네요. 여기 있죠? 50이 나왔죠? 어, 자, 여기서 우리가 차단 용량을 한번 구해보죠. 자, 차단 전류가 23kA라 그랬을 때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는 어떻게 됩니까? P는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때 이렇게 이제 루트 3 VI 이렇게 해서 용량을 계산하잖아요. 요 식을 떠올려 보시고 그러면 루트 3에다가 여기다 조심할 게 있죠. 전압이 들어가 있는데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랬는데 여기 정격 전압, 차단기 정격 전압이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간다고요? 이게 차단기 정격 전압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52가 차단기가 이쪽이 투투 라인이죠. 22.9 kV 라인 아니에요. 그럼 22.9 kV를 집어넣을 게 아니고 요거의 정격 22.9 kV일 때 정격은 어떻게 됩니까? 차단기 정격 25.8이죠.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25.8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전류, 자 여기 주어졌으니까 23이니까 23 이렇게 해서 답이 나와야 되죠. 자, 요걸 계산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루트 3에 곱하기 25.8 곱하기 23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1027 10입니다. 1027.798949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잘라야 되니까 1029.78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럼 뒤에가 8자로 바뀔 거고. 그러니까 1027.8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단위는 MVA가 되겠죠. 당연히.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하나만 더 하죠. 하나만 더 하면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이쪽에 뭐가 있냐면 비율 차동 계전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나요? 비율 차동 계전기. 뭐라고요? 비율 차동 계전기입니다. 계전기. 여기서 이제 시험에 언급되는 거는 자, 일단 비율 차동 계전기가 나오면은 전류차를 가지고 동작을 하는 거니까 이제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봐야죠. 여기서는 이제 그러면 뭐가 됩니까? CT가 보여야 돼요. CT가 두 개가 양쪽에 보여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 CT가 어디 있냐면 여기 아래쪽에 있죠. 여기 CT가 있고 그죠? 보이죠? 자, 좀 굵게 표시를 해볼까요? 여기 CT가 있고 여기 그죠? 이왕이면 이렇게 여기 CT 또 위에 CT가 여기 있죠? 여기 CT2가 있습니다. CT2와 CT7이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거는 자 여기가 델타로 돼 있죠. 여기가 델타로 돼 있죠. 위에 그죠? 이 부분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일래나?
여기가 델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에는 뭐예요? Y 결선을 해야 되는 거죠? 요 CT 말이에요. 그 아래쪽에는 뭘 해야 돼요? 여기가 Y니까 여기는 델타 결선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아래쪽에는 델타가 된다. 여기 델타. 요 델타를 할 때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있죠. 요 델타 결선을 했을 때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되냐면 여기에는 그죠? 이 2차 측 전류에는 CT의 2차 측. 그러니까 요 CT7이라고 된 2차 측. 그 2차 측은 이쪽이겠죠. 뭐. 2차 측에는 어떻게 되면 전류는 선전류가 흐른다. 선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2차 측 전류를 구할 때는 선전류가 흘러야 돼요. 그래서 선전류는 어떻게 돼요? 델타에서 그죠? 상의 루트 3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요 2차 측에 흐르는 전류 요거를 한번 구해 보죠. 여기 CT 2차 측. 예? 그러니까 비율 차동 계전기에 단자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를 구한다는 얘기죠. 비율 차동 계전기에 그 말은 그 단자에 흐르는 전류, 단자의 전류를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물어보면은 요거는 이제 이 왼쪽에 보면 1차 전류가 여기 써 있어요. 1차 전류가. 그럼 600을 넣이죠. 그럼 600에다가 CTB가 필요하죠. CTB 여기 주어졌네요. 그죠? CTB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1200대 5라 그랬어. 그러면 전류가 2차 층이니까 더 작은 전류가 나오니까 큰 숫자가 아래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1200 나오고 위에 5 나오고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루트 3배가 들어가야 된다. 곱하기 루트 3배 꼭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곱하기 루트 3. 왜? 선전류 값이니까. 선전류 값이 단자에 흐르는 전류이기 때문에. 자, 요거 좀 꼭 기억을 합니다. 다 해놓고 죽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럼 요걸 계산하고 계산기 600 곱하기 자 위가 5 아래가 1200인가요? 그 다음에 곱하기 루트 3이죠. 자 눌렀습니다. 얼마가 나오냐면 4.330127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이제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끊어야 되니까 4.33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암페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4.33 암페어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중요하게 많이 언급되는 것들을 이제 좀 살펴봤는데요. 아이고 갑자기 이상하게 떴습니다. 잘못 눌러가지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도 또 나왔네요. 그죠? 전압계형, 전환계폐기, 전류계형, 전환계폐기 또 나오고 나올 때마다 자꾸 좀 보시고요. 계산해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익숙하게 여러 번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